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거고 김우현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똘똘한 한 채가 눈에 띄는 요즘인데요. 똘똘한 한 채 준비하고 싶으셔도 어디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 가격에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전화 주시고요. 또 알짜 매물까지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전 부동산 거고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실전 부동산 거고 오늘은 유재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고요. 02-2077-6357번, 02-2077-6357번 저희 항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부동산 팁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될까요? 해답을 빨리 듣고 싶은데요. 네. 무슨 드라마 이제 뭐 제목에서 이렇게 따서 네. 와서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그 지금 매도인들도 그렇고 이제 매수인들도 그렇고 고민이 이제 많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들어가야 될 가격인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도 될 가격인지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가격인지 뭐 가격에 대한 지금 민감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가격을 들여다볼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좀 봐야 되거든요. 뭐 부동산 투자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거는 또 넌센스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 일단 뭐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거죠. 토지 가격 10억인데 건물 짓는데 한 5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 이 집은 15억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거 평가할 때 이제 많이 지금 최근에 뭐 표준주택 이제 평가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더니 원가법적으로 좀 뭐 이렇게 접근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아파트처럼 굉장히 거래 사례가 많다든지 특히나 이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해서 이쪽 단지하고 지금 우리 단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쪽 단지에 우리랑 비슷한 것들이 한 10억 정도 매매가 됐으니까 우리 것도 한 10억 정도는 될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익이 나는 모든 부동산은 수익 환원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죠. 자,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이 상가 얼마면 되겠니? 이런 거죠. 네. 잠깐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일단 뭐 100만 원을 11로 곱하면 1년에 1,200만 원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게 되겠죠. 자, 1,200만 원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게 가격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환원을 하면, 자, 여기에 쓰이는 게 이제 우리가 자본 환원율이다, 뭐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9% 정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2%라고 보고 그러면 나누기 0.02 이렇게 하면 약 한 6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의 기대 수익률일 때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정도의 가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이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만약에 내가 기대 수익률을 3%대로 잡고 있다. 그러면 가격대가 또 확 떨어지죠. 한 4억 정도로. 뭐 이렇게 수익 환원법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기대 수익률, 자본 환원율에서 달라지는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 환원법으로 반드시 가격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3대 이제 팩터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유동성이죠. 일단 돈이 풍부해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1,117조 원이라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금 유동성이 시중에 지금 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 상존에 있죠.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이 특히나 지금 이 수요적인 측면을 본다면 지금 당장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수면 아래에서 도대체 가격이 떨어질 때가 언젠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특히나 뭐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 강남 진입을 하려는 이런 대기 수요들이 풍부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강남권은 늘 탄탄하게 받치고 가고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103%,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 수가 100가구인데 집이 103채니까 뭐 1인 1가구가 이미 넘어선 거죠. 자, 그런데 왜 늘 집이 부족하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사는 게 약 49%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집은 많지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서울 중심권 쪽은 더 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공급 부족은 늘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게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과연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이라고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차피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건 시장 가격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렇지만 시장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 공시 가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시장 가격과 늘 괴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 가격만큼 올리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시 가격에 대한 논란들은 특히나 이제 4월 달에 이제 뭐 그 되는 개별 공시 가격이라든지 또 아파트 지금 이제 공시 가격들 또 그 표준주택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또 많이 올라갔을 때 좀 논란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적정 가격일 텐데, 정말 적정한 게 얼마냐? 시장 가격도 이렇고 공시 가격도 이런데 그럼 적정한 게 얼마냐? 이것이 바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렇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것이 적정 가격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살짝 시장 가격 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과 적정 가격 이 세 가지가 다 똑같다면 우리가 뭐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이 적정 가격에 대해서 얼마면 되겠니에 대해서 또 시각이 다르죠. 정부의 시각과 또 시장의 시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정부의 시각을 보자면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 네,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PIR 지수라는 건데요. 프라이스 인컴 레티오죠. 그러니까 인컴, 소득 대비해서 프라이스, 가격이 얼마나 높으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13.4라는 거는 내가 지금 계속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13.4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2017년 5월 이전 수준으로 가면 좀 좋겠다. 이때 PIR 지수가 약 한 11.2 정도 되는데, 밴쿠버나 뭐 이런 어떤 그 대도시들이 약 한 12 정도 되는데, 어쨌든 5월 이전 수준으로 가면 좋겠다. 요 정도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한 6억 7,700 정도 되는데, 지금 2017년 그 한 5월 정도가 5억 3,6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이 약 1억 4,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직도 이만큼 높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정 가격의 시장은 어떤 이슈를 갖고 있을까요? 자,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도 살짝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설 이전에 한 0.28% 11주 정도에 이것이 하락을 했는데, 9억 원 이상은 0.8% 정도 대폭적으로 좀 조정이 많이 됐죠. 자, 그런데 오히려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 정도 상승하는 이런 지금 발표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이 단기간에 너무 크게 올라서 버블 붕괴까지 올 거냐? 자,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요. 자, 그것이 결국은
버티면 오른다라는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년 전에 잠실하고 반포를 대자비를 보자면 이 당시에 이제 잠실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엘스라든지 리센트라든지 트리움, 파크리오 이런 것들이 약 한 18,000세대가 되면서 지금 헬리오시티처럼 그때 많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이때 전세가율이 약 30%밖에 안 됐었는데 이때 전세가가 약 한 2억 3,500 정도 했던 게 지금 한 6억에서 7억 정도까지 올랐죠. 매매가는 이 당시에 7, 8억 정도 했던 게 지금 14억에서 15억까지 올랐죠. 반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10억 한 3, 4천 정도 분양됐던 게 그때 고분양가라고 해서 미분양 났던 게 현재는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약 한 23억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있죠. 그러니까 버티면 올라간다. 이런 시장의 시각은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불안해 사고 환희에 팔아라. 자, 저희는 환호할 때 사고 불안해 팔기 때문에 늘 손해를 보는데 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자, 이제는 대박보다는 손해보지 않는 투자,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눈은 내일을 보지만 결국 투자 결정은 오늘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의 강의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또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말이 너무 빠르죠. 아닙니다. 네. 네,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편안하게 거의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그렇죠. 뭐 정말 가장 궁금한 건 돈 되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네, 서울 초역세권 쪽인데 정말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5분 이내 늘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직접 거의 2시간 동안 편안하게 강의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서울 중심권, 그렇죠. 3대도심에 투자해라. 한강 가까운 곳에 투자해라. 자, 그렇지만 소액 투자, 1,000만 원, 2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 5천만 원, 1억 원 이내로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꼬박꼬박 월세 받으면서 건물주로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 다 말씀드립니다. 서울 중심권은 요즘 지방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주말 특강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세미나 모두 무료니까 편안하게 참석하시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아주 알짜 물건까지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 도보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 불기형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 전세지 보증금 1억 8,900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투자금 3,9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지 보증금 2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9,100만 원, 이를 안고 투자했을 때 실투자금 1억 1,700만 원 전망됩니다. 대표님, 강남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관심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에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사놓는 게 좋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강남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강남 안에서도 보면 자, 7호선이 뭐 가장 위에 있는 노선이 되겠고 가운데에 지금 이제 9호선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2호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강남 안에서도 이제 9호선이 중요한 게요. 바로 이렇게 9호선은 위쪽에 있는 그 7호선하고 아래쪽에 있는 2호선을 그냥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호선 역들은 전부 다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안에서도 9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언주역 도보 3분, 네, 강남 안에서 뭐 도보 3분이면 정말 초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대 글로벌 빈센터가 이제 좀 뭐 정말 순풍의 돛을 달았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8개월 정도 걸리는 지금 인허가 기간을 5개월로 줄여서 빨리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올 상반기에 또 착공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121만 명의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는 우리나라의 최고층 빌딩 569m니까 지금 잠실 제2롯데월드보다 14m가 높은 그 정도 뭐 가장 이제 랜드마크가 되겠죠. 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그렇죠.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그 사이 영동대로 14차선을 지하 6층까지 해서
야구장 30개 규모의 어마어마한 거대 지하 도시가 만든다는 게 바로 이건데 지금 뭐 한 2, 3월 달에 지금 발주를 하게 된다면 5월 달에는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언주역이 이쪽에 있죠. 네, 이쪽에 7호선이고 지금 아래쪽이 지금 2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보 3분 거리라면 뭐 정말 초역세권이 되겠죠. 자, 뭐 압구정, 청담, 삼성 정말 강남에서 내로라는 모든 동들이 다 모여있는 정말 강남 안의 강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잠실 제2 코엑스까지 이어진 이 모든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한 뭐 1조 3천억 정도 PF가 또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이 2020년 9월에 준공이 되는데 신세계 쪽에서 호텔뿐만 아니라 면세점이나 이제 백화점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언주역 주변으로 해서 강남은 강남 쪽대로 또 국제기류 복합지구는 복합지구들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정말 강남의 귀한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초 역세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건물 모습 어떨까요? 네, 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니까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강남 안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오피스텔에 비해서. 자, 9.49제곱미터니까 거의 뭐 1.5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땅을 3평 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방 한 개에 분리형 거실 겸 주방, 욕실로 되어 있는 1.5룸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안에서도 좀 소득이 높은 원룸이 아니라 1.5룸 구조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가격 어떨까요? 자, 강남 아니라고 또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는데요. 네. 자, 2억 2,800만 원, 강남에서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1억 8,900까지 전세가 당연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강남 한복판에 3,9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강남권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의 저희 알짜 맵을 만나봤는데요.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유재성 대표 무로운 세미나 2가지 안내해드릴게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02-2077-6357로 예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째 세미나입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이라는 주제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열립니다. 02-2077-6357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